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어떤 겁니까? 예, 대법원은 어제 1991년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요. 1991년 강 씨의 후배 김기설 열사께서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꾼 차 검찰이 강 씨가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도 대필했다고 조작했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예, 강기훈 씨는 억울하게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면서 강 씨는 재심을 통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그리고 어제 대법은 국가가 강 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 제목을 보면 국가 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런 식으로 뽑혔던데 이게 어떻게 됐던 거예요? 네, 제목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던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건 맞는데요. 오히려 배상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이건 2심과 대법이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변호사 접견 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2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에 반해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배상해라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부분까지 것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원심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 예. 오, 그런 거군요. 근데 아무튼 배상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네. 이제 강기훈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당시 노태우 정권이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결론을 정해놨다 이런 걸 인정했던 명확한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형법상 배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 배상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부득이 고통의 시간을 더 견딜 수밖에 없고 이제 강 씨 같은 경우는 7년이나 더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진실화해위원회는 진화해가 인정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소송 없이도 국가가 기준과 절차를 정해 배보상하도록 하는 포괄적 배보상 특별법의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정책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하지 않으면 사실 객관적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잖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진화위에서의 진실 규명 결정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여야 추천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네. 추가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개별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또 두어서 이중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십만 명인데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거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일괄적인 배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게 낫다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사법부의 수고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낫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아무튼 근데 재판을 통하지 않고 국가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이제 이게 좀 긴 논쟁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포괄적 배보상법이 통과되어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9천만 원 균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후유장애 피해나 수형 피해를 입은 경우엔 이에 준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17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이 포괄적 배보상법이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국가폭력 피해자, 특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수가 너무 많은 게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어려운 이유기도 한데요. 이제 배보상해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법부가 결정한 건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긴 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먼저 배보상을 나서기에는 어떤 정권이든 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질 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보상 특별법이 입법이 되려면 다수당이나 정권이 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가 둘 다 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진실 규명을 시작하고 배보상을 논의할 때쯤 되면 다시 보수 정권이 되고 법원을 통해서 배보상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배보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민주당 정권이 추가로 진실 규명을 시작하고 이런 좀 오락가락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네. 이번 진화에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2020년에 좀 어렵게 문을 열었었는데요. 과연 지금 보수 정권에서 배보상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을지 조금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과 그것의 어떤 이제 후속 조치로서 배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 논리가 많이 스며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 우여곡절을 겪는 만큼 시간이 이제 그 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찌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 논리가 아주 강력하게 맞부딪히는 영역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갈 건 가야 되는 거죠. 또박또박 갈 건 가야 진척이 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